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보고 살아간다. 모든 불행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시작되는데 말이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여길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 모른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모두 행복한 순간들 뿐이다. 남들의 고통을 본다 해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 남은 자연스럽게 보면서 나 자신을 거울로 볼 땐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쳐다보거나 아니면 보기조차도 싫어한다. 스스로에게만 왜 일이 엄격한가? 그럴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그 비교는 끝이 없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항상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체크할 땐 남보다 행복한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엄습한다.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후회란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반복적인 후회는 미래도 망치게 된다. 인생의 거의 모든 불행은 자기에 관한 일을 잘못 생각해서 생긴다. 이를 건전하게 판단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첫걸음이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가 서로 교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삶의 본질이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활동의 영역을 좁히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권태에 빠지고 만다. 행복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평온한 마음이다. 가난하지만 언제나 즐겁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중에도 언제나 우울하고 짜증스러우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재물이 결코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도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불행할지도 모른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홀히 보고 하찮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자초하여 걷는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평화롭고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는 행복이며 야만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불행이 온다. 성취 뒤에는 절망과 허무가 오며 잠깐의 행복 전이나 뒤에는 수많은 불행이 존재한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는가에 따라 달려 있을 뿐이다. 모든 일이 크고 작던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굉장히 큰일인 것처럼 여기면 큰일이 되는 것이다.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한 번쯤 비를 맞아도 좋은 이유다. 결코 우산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라. 그런 것까지 걱정하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생각할 것이 많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열정이 없고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한 결혼에는 평생 후회와 탄식할 일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이란 말인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다는 상상을 하면 기분이 어떠한가? 지금도 불멸의 명성을 얻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심지어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진실한 사랑은 서로에게 엄청난 힘과 열정을 안겨다 둔다. 그러나 그 사랑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물건들도 모두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구차하게 여겨진다. 사랑에 빠진 이들은 주위의 시선이나 질책에도 눈이 어두워진다. 그들의 세상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낙원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성가신, 파리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비겁한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모든 위험과 압력을 극복하고서 용기를 발휘하게 된다. 지금 현재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와 정신 세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본능도 역시 다르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시적이며 아름다운 사파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행동은 완전 달라진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항시 들떠있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연인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한한 행복이 찾아올 것으로 믿는다. 불가능하다고 믿던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힘도 가지고 있다. 이토록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랑은 정말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슬픔과 환희, 고통과 즐거움,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고자 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다. 살 수 있는 삶을 통해 살고자 하는 삶에 접근해야 한다. 강인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는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인생은 전체를 보면 비극이고 일부분만 보면 희극이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고 언제든 확인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소멸해버리고 만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항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말라.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한다. 나는 결코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늘 긴장해야 한다. 자신의 내부를 잘 이해하면 할수록 행복의 땅에 보다 가깝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말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근심은 사람을 더욱 성장시키게 만든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내 운명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그러니 부디 현세를 살아가는 그대들이여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행복을 느끼며 열정적인 사랑과 타인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힐링 토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